네, 안녕하세요.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매일 사설 칼럼 65번 빌 게이츠 탄소제로 핵발전론의 허점을 공부하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여러분들 누군지 다 아시나요? 컴퓨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의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대표적으로 윈도우죠, 윈도우. 지금 여러분들 윈도우 10을 쓸 거예요, 아마 버전으로. 윈도우 10을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이었고 창업자였고, 지금은 은퇴해서 그때 돈이 엄청 많죠. 그런 사람입니다. 세계에 영향력이 많이 있는 사람이죠. 이분이 탄소 제로, 이산화탄소를 0으로 만드는 핵발전, 원자력 발전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조천호 교수님은 허점, 뭔가 문제가 있다,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 탄소 제로 핵발전론의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또 이에 대해서는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기후 위기라는 것은 지구 온난화 이런 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후 위기라는 것은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많이 배출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북극에 얼음 막 녹고 남극대로 녹고, 그러면 이제 막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막 태풍도 막 불고 막 갑자기 막 추워지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뭐 이상 기온, 이상 기후, 이상한 기후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에 있어서 그동안은 뭐 여러 가지 뭐 석유라든가 석탄 발전하지 말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뭐 이를테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건 대표적입니다. 뭐 지열이라든가 또는 뭐 조력 발전 또는 뭐 이제 파력 발전, 해수 온도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좀 지금까지 연구가 많이 됐고 또 경제성도 갖추는 것이 태양광하고 풍력이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뭐 원자력 발전, 핵 발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안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빌 게이츠라는 영향이 있는 사람이 핵 발전소를 좀 소형이긴 하지만 건설하자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에 보통 꼭 조천호 교수님만이 아니라 보통 이제 핵발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 핵발전은 말 그대로 석탄이나 석유처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진 않지만 핵 폐기물 문제가 장난 아니다. 이거 여러분, 방사능이요, 장난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거의 뭐 몇만 년이니까 우리 생에는 뭐 없는 거지. 이거 계속 쌓여 있는 거거든. 어떻게 땅에 묻을 수가 없어. 땅이 오염되니까. 그냥 핵 폐기물 처리장에다가 그냥 차곡차곡 노란 드럼통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거야. 뭐 해골 바가지 이렇게 막 그려놓고 그냥 계속 싸는, 계속. 그러면 모자랄 거 아니야. 그곳이, 폐기장이 또 지어. 그럼 그게 안전하게 잘 그냥 보관이 될까? 그 녹슬잖아. 녹슬고 뭐 지하수 뭐 오염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심각해요. 또 사고가 날 수 있잖아. 사고 날 확률이 많이 높은 건 아니지만 한번 사고 났다 하면 그건 끝이잖아. 났다 하면 끝인 거야, 이거는. 일본 봐, 후쿠시마.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또 경제적이지 않아요. 지금 뭐 비해서 그렇게 싸지 않아. 이런 비용 다 포함하면. 그게 이제 선생님이 연구한 자료라든가 혹은 대부분의 어떤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앞서가는 이 빌 게이츠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좀 이제 궁금해져요. 이 책을 사서 읽어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래서 어휘는 하나만 살펴볼게요. 간헐적이다라는 말은 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시간 간격을 두고 조금씩 일어나는 거야. 일어났다, 멈췄다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간헐적이다라는 거예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화석연료라는 것은 석탄하고
석유를 말해요. 천연가스 같은 것도 있는데 보통은 석탄, 석유입니다. 에너지원을 태양광과 풍력에너지로 바꿔야 되죠. 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핵발전을 확대한다는 주장이 서로 있습니다. 이 주장과 이 주장이 있는데 서로 지금 다투고 있지만 대세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많은 사람이 사망한다 해도 사회적 탄성력은 무너지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도 사회가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탄성력은 이제 어떤 재난으로 인한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렇지만 핵발전 사고 일어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이익을 능가하는 피해가 막대한 피해, 아주 무시무시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탄성력이 무너지는 거지. 일본 2011년 3월에 있었죠. 핵발전소 처리 비용이 2018년까지 236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되는데 반 정도 되는 거죠. 말이 236조 원이죠,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대학교 다 공짜로 다닐 수도 있는 엄청난 더 많은 거예요. 그 비용으로도 다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해결이 불가능하다니까. 방사능은 해결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태평양에 버리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비용도 대부분 그 사고가 난 도쿄 전력이 아니라 일본 국민 세금에서 지급하고 있는 중이죠. 모든 국민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내는 거니까. 또 국민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요런 데 쓰고 있으니까 빵꾸가 나고 있는 거지 지금.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생생하게 보고 있는 사례예요. 생생한 사례야. 어떤 사례야? 핵발전의 피해. 핵발전소에 어떤 피해가 나면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얘기죠. 핵발전 사고에 유능하게 대처할 정부는 없다. 진짜로 없습니다. 가장 치밀하게 구축된 일본의 안전망 역시 무력하다. 아무 힘을 못 썼다. 사고뿐만이 아니라 원자로에서 수만 년 동안 방사능을 가진 폐기물 나온다. 폐기물은 이제 쓰레기예요. 쓰레기인데도 이게 죽지 않고 살아있다니까. 핵발전 비용은 지난 10년간 26% 올랐어. 비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올랐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예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위험을 막아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안전시설 같은 것도 더 추가하고 그러니까 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최근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수요가 적어져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요가 없으니까 지금 있는 거 비용이 더 증가하는 거겠지. 자, 별로 안 쓰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비싸게 두고 사와야 되니까 비용이 증가하는 거야. 이거는 경제 시간에서 공부할 수 있겠네요. 빌 게이츠가 책을 썼어요.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핵발전은 하루 24시간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고 탄소 배출이 없는 유일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이상적이다. 바람직하다라고 글씨가 너무 더럽네.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한다. 재생에너지는 태양이나 바람 등 조건에 의존해서 간헐적으로란 말은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그러니까 태양이니까 낮에만 되겠지. 바람이 불 때 있고 안 불 때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간헐적이라는 말과 안정적이라는 말은 서로 이제 대비가 되는 그런 어휘예요. 그러니까 간헐적과 안정적과, 그러면 안정적은 계속 꾸준하게 가는 거잖아. 간헐적은 낮이 되면 발전할 수 있고 밤이 되면 발전 못하고 이렇게 일정한 시간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저부하로서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핵발전은 좀 중요하다. 이런 특징이 있긴 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근거가 서식스 대학의 벤저민 소버쿨과 연구원들이 네이처라는 유명한 논문에서 뭘 발표했대요. 재생에너지는 여러분들 태양광, 풍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핵발전의 탄소 감축 효과를 분석했대요.
얘네는 재생에너지와 핵발전 관계가 서로 배타적이어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밀어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올라가면 핵발전은 떨어지고 재생에너지가 떨어지면 핵발전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양립할 수가 조화가 안 되는 거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밀어낸다. 어느 정부가 저탄소 에너지 예산을 핵발전에 투입하면 재생에너지 기술에 투자할 자금이 그냥 줄어들겠죠? 자, 이런 관계는 핵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해야 한다는 주장 근거를 무너뜨리고 핵발전 확대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까 돈은 제한되어 있잖아. 그런데 이거를 핵발전에 투입하면 그만큼 미래 에너지인 재생에너지에는 못 쓰는 거니까 재생에너지가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핵발전이 좀 원망스럽겠지. 핵발전이 원망스럽겠지. 이분들의 주장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지난 10년 동안 태양광과 풍력발전 비용은 89%, 70% 떨어졌다. 오! 가격 하락. 옛날에는 그래서 아니 핵발전은 비용이 저렴하고 태양광, 풍력발전 너무 비싸다. 태양광, 풍력발전 하지 말고 그냥 원자력 핵발전 더 지어라. 이런 논리였었는데 그동안 기술도 발전하고 사람들 인식도 막 늘어나서 태양광, 풍력발전 비용이 더 싸졌어. 우리가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싸지는 거잖아요. 텔레비전 옛날에 100만 원 넘었어. 여러분 컴퓨터 같은 경우도 옛날에 쓸만한 거 살려면 100만 원, 200만 원 그랬었어요. 지금은 뭐 3, 40만 원대도 훨씬 좋은 성능의 컴퓨터 살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발전할수록 기존의 기술 때문에 싸져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태양광과 재생에너지는 싸졌지만 핵발전은 비용이 26% 더 늘었다 그랬죠? 서로 차이가 있네. 그러면 비싸, 싸졌어. 그럼 어느 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해야지. 그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재생에너지 기술이 막 발전하고 또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2020년 국제에너지기구는 태양광 발전이 가장 저렴한, 가장 값싼 전기 공급원이다. 그러면 국제에서 인정받았네. 핵발전보다 태양광이 훨씬 더 저렴하네. 그동안 재생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나라는 정부 보조금을 줄이거나 심지어 없애도 재생에너지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오, 살아남았네. 그동안은 기술도 별로 없고 비싸고 해가지고 재생에너지가 살아남겠냐? 태양광 뭐 낮에만 발전하고 밤에 발전 안 하게? 야, 풍력 바람 불면 안 하고 바람을 안 불면 못 하네? 전기 없으면 어떡하려고?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이 안 되잖아. 라고 막 욕했거든. 그런데 이제는 10년 동안 엄청난 발전으로 재생에너지가 이겼네. 2019년 전 세계 신규 전력 중 태양광과 풍력이 72%를 차지했다. 우와. 점점 역전하고 있는 거야. 점점 역전하고 있어. 그동안은 화석, 석탄, 석유, 원자력, 핵발전 이 대세였다가 이제는 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 태양광, 풍력이 장난 아니게 됐네. 이런 현실인데 그죠? 재생에너지가 빚이 커질수록 출력조도 되지 않아. 유연성이 떨어지는 핵발전은 걸림돌이 된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핵발전은 여러분 그게 이제 우라늄이라든가 핵 분열로 이제 되는 거거든. 핵발전은 핵 분열로 열을 내고 물을 끓여서 그거 가지고 이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거거든. 그런데 이 핵분열은 그 연료가 다 꺼질 때까지 멈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뜨거우면 불 끄고 다시 켜고 할 수 있는 게 맞잖아. 끄고 켜고 온오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연료 집어넣으면 다 탈 때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출력조도 되지 않는 거예요.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덩치가 엄청 큰 거지. 재생에너지는 그렇진 않죠. 철거도 할 수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태양광 패널 같은 거 패널 10개 하면 10개 나오고 이렇게 좀 줄이고 뭐 딴 데다가 더 빛 좋은 데도 옮길 수도 있고 핵발전은 못 옮겨요. 돈도 엄청 들어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5조 이상 든다고 하나 5조 이상 든대요. 근데 이거에다가 이거 할 거를 이런 데 투자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쌤이 어딘가에 들은 건데 아직까지는 태양광이 많이 보급은 안 됐어요. 앞으로 더 많이 보급되긴 하겠지만 또 뭐 태양광 패널 자체도 또 이렇게 그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그런 거여가지고 그것도 완전하게 재생은 아니래. 또 근데 앞으로 더 기술이 발전할수록 좀 더 친환경적으로 되겠지? 근데 핵발전으로 다시 그러니까 핵발전으로 하자라는 말은 이거는 조금 시대의 흐름과 좀 맞지 않지 않나. 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조천호 교수님도 그런 문제식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핵발전을 하자에 대해서 영향력이 클 것 같으니까 반론을 펼치는 것이죠. 자, 우리 그렇게 보시고요. 빌 게이츠는 그 회사 테라파워 발전회사죠. 파워라는 말이니까 발전 통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소형 차세대 원자로를 설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2019년 1,056억 달러,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입니다. 돈이 있는 빌 게이츠조차도 막대한 납세자 자금, 국민 세금 없이는 핵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는가 보다. 빌 게이츠는 테라파워가 설계한 원자로 기술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의회를 설득하려 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렇게 안전하다고 주장하면 니네 회사에서 자신 회사에서 만들어. 개인 회사에서 만드는 거 뭐 누가 뭐라 그래? 근데 못 만들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국가의 세금으로 한다는 거니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자기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자기 회사 돈으로 만들어야지 나라 돈으로 만들어? 그거 어떡하려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원자로 사업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이에 비해서 비용도 많고 또 핵폐기물이란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도 많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 학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생각을 좀 많이 바꾸고 있어요. 핵발전을 주장하자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자, 그거 여러분 아시고, 물론 뭐 반대 의견도 있긴 있어요. 자, 우리나라 보수 언론이 주장하듯 핵발전이 그토록 엄청난 이익이 나는 노다지가 이제 이익이 나는 그런 이익이 되는 시장, 노다지가 이제 상징적인 말로 금덩어리, 금싸라기, 매우 나는 그냥 그 의미인데 돈이 많이 벌리는 그런 시장이라면 왜 기업과 개인 투자만으로 해외 진출을 하지 못하는가? 핵발전은 엄청난 정책 지원과 막대한 세금 지원으로만 건설된다. 막대한 세금 지원 하나에 한 5조 이상 되는 거예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대기업들은 자기 회사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향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상품을 요구하려 한다. 핵발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핵발전은 저탄소 에너지이긴 해도 핵폐기물 쏟아내므로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는 그 패러다임으로, 그러니까 태양광은 뭐 쓰레기가 없잖아요. 태양으로 하는 거니까 풍력도 뭐 쓰레기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석탄 같은 경우는 석탄 폐기물, 석탄재 같은 거 나오고 석유도 막 이산화탄소 엄청 나오고, 그런데 이건 태양광과 풍력은 안 그러는데 핵발전은 쓰레기가 나와요. 재생에너지가 아니야. 자,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는 그 패러다임이 다르므로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할 수는 없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거예요? 선생님은 재생에너지에 너무 많이 마음이 끌리는데 객관적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지금 이런 반론이 있어요. 어떤 반론이 있냐면, 아니 지금은 핵발전이 한 우리나라에서 한 40% 되거든요. 전체 전력 소비량이. 이걸 당장 안 하면 이 40% 전기 모자란다.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폐기하면 전기 모자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40%를 당장 없애자는 게 아니야. 당장 없애지 않고 이건 이것대로 그냥 설계에서 한 쓸까지 써먹을 때까지 써먹고 다 쓰고 고장날 때 되면 이거는 이제 설계 수명이 다 하면 끝! 더 이상 햇발전소는 짓지 않고 이런 논리야. 지금 당장 이거를 다 없애는 게 아니고 40% 되는 거를 유지하고 그동안에 이걸 40%를 쓸 동안 그 시간 동안에 더 효과적인, 더 친환경적인 지구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다시 쓸게요. 재생에너지를 개발하자. 이런 논리야. 그러니까 이제 그 재생에너지를 찬성하는 쪽은 핵발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돈도 많이 들고 위험하고 더더군다나 또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 되게 위험하거든. 그런데 당장 이게 없애자는 것도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몇 기가 있는데 그거 다 쓰고 더 이상 새로 짓지 않고 지금 쓰던 거 다 쓰고 나면 더 이상 짓지 말자. 핵발전소 더 짓지 말자. 폐기하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재생에너지 개발해서 핵발전소 다 쓰고 나면 모자라는 전기는 그동안 개발시킨 재생에너지로 하자. 이런 논리예요. 이러면은 그렇게 많이 반박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 반대 논리가 좀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리고 이 글이 전체 글이 아니고 요약문이에요. 이 글의 전체 원문은 선생님이 그 유튜브 채널에 블로그에다가 이제 걸어 놓을 테니까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글의 전체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자세한 글과 사진 같은 정보가 있으니까 도움 될 겁니다. 선생님 링크 걸어 놓을게요. 자, 그럼 오늘 65번 빌 게이츠 탄소 제로 핵발전을 허점이라는 글을 공부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